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11강 한반도의 지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비책이 나갑니다. 자, 한반도 지질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단원에서는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출제 유형이 비교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화성, 변성, 퇴적을 묶어서 한꺼번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핵심이겠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객관식 혹은 서술형 내신 문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죠, 정말. 단, 사실 한반도 지질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사진을 많이 접해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핵심만 정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사진을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냥 바로 내용으로 쭉쭉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대신 선생님이 쭉 정리해도 여러분이 갸우뚱하는 부분들은 사진 확인하셔야 돼요. 사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지역이고요. 한반도의 지질 명소, 즉 화성, 변성, 퇴적암 지역을 모두 묶어서 정리합니다. 선생님이 압축해서 좀 딱 떨어지는 숫자로 15개 지역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한반도 지질 명소는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제 언급한 대로 딱 어디 책상 앞이나 침대 앞이나 화장실 오며 가며 이렇게 딱 붙여두세요.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첫 시간 했던 거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한 줄만 더 넣어드렸습니다. 암석의 종류는 화성, 퇴적, 변성입니다. 됐죠? 3개밖에 없어요. 화성암과 구별해야 되는 건 화산암, 화강암입니다. 아니에요. 가장 큰 집합입니다. 화성, 불화자, 불의 성질을 가진 겁니다. 다시 말해 생성 원인은 마그마가 식어서 된 것이고요. 퇴적암과 변성암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존의 암석이 그 특징이 있죠. 기존의 암석이라는 특징이 풍화, 침식까지만 쓸게요. 운반 퇴적된 겁니다. 변성암은요, 기존의 암석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무엇을 받았다? 변성작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즉, 형성 원인에 따라서 암석이 분류가 된 것이고요. 자, 이제 종종 언급이 됐는데 우리가 암석이라 함은 광물이 모여서, 광물은 원소가 모였습니다. 하나의 예로 문제를 풀어봤죠. 석영이 주로 모래를 만들더라. 모래의 구성 성분은 석영이라는 광물이더라. 이렇게 언급했죠. 마찬가지. 그 관점으로 광물 덩어리를 광상이라고 했습니다. 광상 역시 형성 과정에 따라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네, 마그마가 식어서 된 광상이 화성 광상이고요. 기존의 광상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을 받은 게 퇴적 광상입니다. 기존의 것들이 열과 압력을 받은 변성작용을 받은 것들이 무슨 광상? 변성 광상이라고 해서 이젠 이 맥락으로 같이 이용해 주세요.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된다. 주로 이렇게 암석을 만드는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합니다. 암석을 만드는 광물, 조자, 만들 조자를 써서.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죠. 자, 우리는 3개의 종류의 암석을 공부를 하고요. 이 암석도 아주 많은 개념 중에서 특정 개념만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각 깊이에 따른, 즉 산출 상태에 따른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퇴적암은 퇴적 구조만 짧게 볼게요. 변성암은 변성 구조에 염리, 습곡, 단층이 모두 들어갔었죠. 그러니 세부 구조로 나누면 화산암, 심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어떤 접근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엇을 본다고요? 한반도의 지질 명소 대표적인 제가 언급했습니다. 화성암 하면 제주도고요. 퇴적암 하면 마이산입니다. 마이산 하면 뭐 생각나죠? 벌집 모양의 구멍, 타폰이 떠올리셔야 되죠. 변성암 하면 백령도, 두무진, 장충까지 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네, 어떤 암석이 분포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를 물어볼 거고요. 하나 아쉬운 거 뭐? 선생님이 사진을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자 여기 우리가 지질 시대를 가미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기억을 또 올려보세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화성암, 변성암, 태정암으로 바로 들어가질 않아. 맨 처음에 뭘 하냐면 한반도의 지질, 한반도의 지형을 먼저 합니다. 한반도 지형은 일반적인 특징, 우리가 일반적인 특징이라 그러면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고 동쪽이 높다. 동고서적, 태백산맥 생각하시면 되죠. 특수 지역은 카르스트 지역, 그 다음에 해안 지역, 화산 지역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걸 하기에 앞서 뭘 했냐면 지질시대라는 게 있더라. 아주 과거를 성캄브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이 고, 중, 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 그런데 기억나나요? 네. 고생대와 중생대를 비교를 하세요. 그리고 중생대와 신생대를 비교합니다. 이제는 지명이 들어가도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됐나요? 시작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국한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고생대 지층은요. 주로 해성층이고요. 고생대 대표적인 하석, 삼엽충이 산출이 되고요. 여기서는 바다에 녹아있던 석회암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대표적인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태백이나 강원도 영월이나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그렇죠. 석회 동굴하고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중생대는요? 우리나라 중생대는요. 고생대에 비했을 때 육성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중생대 대표적인 화석, 바로 공룡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공룡, 발자국, 공룡까지만 쓸게요. 선생님이 화석은 두 가지밖에 언급 안 했어요. 삼엽충, 공룡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아니고 어디더라. 중생대의 암석은 공룡, 그리고 중생대 선생님이 이렇게만 쓸게요. 요 암석은 좀 달리 할게요. 화강암이라고 써드릴게요. 화강암. 그러면 두 가지 지역을 언급할 수 있겠죠. 자, 북한산, 그 다음에 또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육성층 공룡이 나타나는 전남, 그리고 해남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로 묶어지죠? 그렇습니다. 심성암 지역의 화강암, 중생대, 북한산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퇴적암 지역으로 공부했었죠? 퇴적암 지역으로 육성층, 공룡, 중생대, 전남, 해남, 우왕리, 덕명리 생각나시죠? 자, 이렇게 묶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우리 한반도의 지형과 지질을 큰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보라고. 그래서 고생대와 중생대는 해성층이냐 육성층이냐 그리하여 화산은 어떤 거냐 이 두 개가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중생대와 신생대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생대의 화성활동. 네, 신생대도 뭐가 있었을까? 화성활동이 있었습니다. 화성활동.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화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화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큰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대는 관입이고요. 신생대는요. 분출이죠. 쉬운 말로 하면 화산활동이죠. 중생대는 화강암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똑같이 언급했습니다. 신생대 때는 뭘까요?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중생대는 북한산, 설악산 하나 더 들어갈게요. 불암산 조금 더 들어갈게요. 금강산 떠올릴 수 있겠죠.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제주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중생대랑 신생대는 뭘 비교한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둘 다 화성활동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관입이고 하나는 분출이었다. 됐죠? 바로 이거죠. 지층이 있었을 때 마그마가 밖으로 못 나가고 끼어 들어갔느냐, 말 그대로 관입했느냐, 아니면 마그마가 밖으로 나갔느냐.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 그때부터는 용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마그마 상태였을 때는 안에 가스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근데 분출이 될 때는 이미 가스를 내보냈죠. 그래서 용암 자체에는 마그마보다는 가스 함량이 적습니다. 근데 이런 정의를 들어가기 앞서 더 쉬운 예로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마그마고 눈에 보이면 용암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입과 화산활동,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화산암, 현무암이에요. 조금 쉬우시죠? 그리고 깊은 곳에서 식었다고 해서 심성암, 화강암이 됩니다. 그럼 뭘 발전시켜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가 화강암, 심성암, 현무암, 화산암을 비교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이 둘을 비교하는데 제일 많이 출제될 걸로 예상되는 게 뭘까? 바로 전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화성암 지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했던 것들이 선생님이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한반도 지질에서 출제 유형 1번이 뭐라고요? 비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스타트. 화성암부터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성은 화산과 심성. 이제 나와야 되죠. 화산은 빵 하고 화산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산이고요. 지하 얕은 곳이나 지표에서 급격히 식었습니다. 알갱이가 작아요.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 속도를 가졌습니다. 알갱이가 충분히 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게 현무암이고 화강암입니다. 모양. 자, 알갱이가 작고 알갱이가 크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색깔이 어둡고 색깔이 밝은 편입니다. 암석을 만드는 게 뭐라고 했죠? 광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색깔을 가진 광물들이 많이 모였어요. 유색 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색깔이 밝은 것들, 즉 무색 광물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색깔도 검고 밝은 색을 가진다. 입자 크고 입자 작다까지도 연결 이제 시키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화산암과 심성암을 비교한다. 현무암과 화강암을 비교한다. 지하 얕은 곳,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땐 여기까지 하고 끝! 이제는 추가로 더 지역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 우리는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 지역, 화성암 중에서 심성암 지역을 공부해야 되니까. 자, 화산암 지역 합니다. 제주도 한탄강이고요. 심성암 지역은요. 네, 북한산, 그리고 불암산, 그리고 설악산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3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거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고 복습을 하시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훨씬 분량이 줄이고 오늘 이 시간에 대부분의 내용을 다 정리하고 가실 수 있으세요. 됐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 복습을 채 못했다. 그럼 복습을 좀 하고 오시는 게 더 낫습니다. 더불어 화산암 지역 대표적인 제주도 한탄강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언급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 문제풀이를 다룰 겁니다. 백두산의 특징 할 것이고요. 울릉도 같이 볼 겁니다. 독도는 첫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울릉도, 독도, 백두산 같이 묶어주세요. 됐습니까? 또 하나. 자, 우리가 화성암을 어떤 깊이에서 식었느냐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 보면 선생님이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이 내용이죠. 화학 성분에 따라서 무엇을? 화성암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화학 성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SiO2라고 해요. 자, 이런 화학 성분에 따라서 화성암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즉, 적게 들어있느냐,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무암, 안산암, 혹은 유문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현무암에서 유문암 쪽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높아요. 현무암은 화산암이고 SiO2 함량이 적은 거죠. SiO2 함량이 많을수록 산성암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산성을 띈다, 산성암이라고 얘기하고요. 적을수록 염기성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현무암의 성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가 됐나요? 현무암은 지하 얕은 곳에서 빨리 식은 화산암이자 SiO2 함량이 적은 염기성암이다. 선생님 근데 왜 이거 안 하셨어요? 자, 이건 우리가 앞으로 화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화산에 빵 터졌을 때 용암이 흐르겠죠. 이 용암의 성질에 따라서 화산체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화산체는 가팔라, 하지만 어떤 화산체는 완만해. 그걸로 언급한 게 바로 뭐냐면 방패를 엎어놓은 것 같다고 설명했던 순상화산. 순상화산보다 훨씬 가파른 종을 엎어놓은 것 같은 종상화산이 있습니다. 순상화산의 대표적인 예가 제주도 한라산이었죠. 제주도는 현무암 지역이었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거 안 해도 복잡할 것 같아서. SiO2 함량, 즉 화학 성분에 따른 분류는 차후로 두고 냉각 깊이에 따른 분류, 즉 화산암과 심성암만 계속해서 다뤄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중간에 앞에 이 부분이 이해가시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는 실력 파트에서는 선생님이 짧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무엇도 결정이 되냐면 SiO2 함량에 따라서 유동성 혹은 점성도 결정이 됩니다. 유동성은 줄줄줄 잘 흐르는 거죠. 점성은 끈적끈적한 겁니다. 유동성과 점성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SiO2 함량이 많을수록 점성이 커요. 그럼 유동성은 작겠죠. 그럼 현무암은 그와 다르니까 어떨까요? SiO2 함량이 적기 때문에 유동성이 크고 점성이 작습니다. 줄줄줄 잘 흘러가. 그러니 높이 쌓이지 못해서 순상 화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현무암질 용암이 쭉 흐르는 걸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이게 흑백 사진일 때는 강물이 흘러가는 건지 용암이 흐르는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차후에 어디서? 화산 파트. 용암의 성질에 따른 화산체의 성격을 할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해 둘 것. 현무암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심성암이 이거밖에 언급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 화산암과 심성암, 현무암과 화강암을 비교하는 제일 메인 바로 이거죠. 똑같이 공부했던 주상전리와 판상전리입니다. 사실 주상전리와 판상전리는요. 여기까지만 언급하면 그냥 이 문제로 끝나요. 그런데 이 아래쪽은 결국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과 심성암을 비교하는 겁니다. 뭐 수능 출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내신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주상전리와 판상전리의 비교입니다. 한마디로 전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리가 뭐냐? 틈이에요.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틈. 그 원인에 따라서 주상전리와 판상전리가 나누는 겁니다. 자, 주상전리는요. 냉각수축. 전리는 냉각수축이나 혹은 무엇에 따라서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틈이 생기는데요. 냉각수축으로 만들어진 틈이 주상, 압력 변화에서 만들어진 게 판상전리입니다. 어떻죠? 모양에 따라 이름 붙인 거예요. 기둥 모양, 다각형. 그 다음에 판 모양, 지표면과 평행하다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 정말 주상전리와 판상전리만 비교한 걸로 끝나. 하지만 더 내려오죠. 자, 이런 냉각 수축이 이루어지려면 분출, 즉 화산활동, 즉 화산암에서 만들어집니다. 무슨 암? 현무암이고요. 압력 변화입니다. 관입 이후에 기반암이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누르는 힘이 약해져서 올라온다. 융기를 하죠. 즉 압력 변화에서 만들어진 심성암, 즉 화강암입니다. 네, 이렇게 내려오면 결국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다? 화산암과 심성암, 현무암과 화강암을 비교하는데 이걸 도입을 한 거죠. 됐죠? 선생님도 사실 서술형평가 이렇게 냅니다. 주상전리와 판상전리를 화산암, 심성암 혹은 현무암과 화강암의 특징으로 비교를 해보아라. 어떤 관점으로? 분출 유형, 지질 시대, 한반도의 지형으로 나눠서. 그럼 이제 서술형 문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현무암, 화강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질시대, 신생대. 우리나라 대표시대 중생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화산활동, 울릉도, 독도, 백두산, 한라산 모두 신생대입니다. 비교적 가장 최근에 일어났고요. 대부분 동해안을 따라서 분포를 하죠. 우리나라 마그마 관입은요. 우리나라 화강암이 진짜로 많은 편입니다. 이 우리나라 중생대 때 굉장히 요란했어요. 대보조산운동, 송림변동, 불국사 변동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끌벅적했던 시절, 땅이 요동치던 때가 중생됐고요. 이때 엄청난 마그마의 관입이 있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제주도 한탄강 기억하셔야 되죠. 제주도 한탄강의 주상전리, 선생님 제인폭포 이런 것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산 설악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제일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암에서 꽃은 주상전리, 판상전리. 됐나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뭘까? 정단층과 역단층을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무슨 암에서? 그렇죠. 변성암. 단층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단층은 지층이 끊어진 겁니다.
어긋난 거죠. 정단층과 역단층이에요. 둘 다 상반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단층은 상반이 내려갔고요. 장력 기억하세요. 양쪽으로 당기는 힘, 길장자라고 했습니다. 역단층은요.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상반이 올라갔습니다. 상반이 올라간 역단층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상상력입니다. 됐죠? 무슨 힘? 양쪽에서 미는 힘, 횡압력이에요. 자, 이 상반이 상승했느냐 하강했느냐는 상상력으로 기억을 했다면 힘이 어떤 건지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단층의 지읒과 장력의 지읒을 연결시켜 놓을 것. 됐습니까? 자, 여기서 더 발전할게요. 변성함 할 땐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추가를 할게요. 선생님이 하나씩 더 추가를 시켜서 정리를 하죠. 똑같은 거면 하지 않죠. 자, 지금 이 내용은 적어둡니다. 판의 경계입니다. 그리고요, 어디서 공부를 할 거냐면 판 구조론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고정되어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땅이 움직인다고 얘기하지 않고 판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땅은 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판이 움직인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니 땅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둘게요. 판 구조론에 가서 판의 정의는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땅이 움직이는 운동을 설명하는 게 판 구조론이고요. 땅과 땅이 움직이다 보면 쾅 하고 부딪히기도 하겠죠. 그럼 부딪히는 경계가 생기기도 할 거고 하나였던 땅이 멀어지기도 하겠죠. 멀어지는 경계가 있을 것도 있기도 할 겁니다. 그걸 판의 경계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극한 배우셨죠? 이제 발산이라고 얘기하면 서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다른 게 바로 뭐냐면 땅과 땅이 만난다. 이들을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형 경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판의 경계는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단층이 관측이 됩니다. 하지만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횡압력, 즉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서는 역단층이 관찰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선생님은 단층을 변성함의 지질 구조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정단층과 역단층이 판의 경계 판 구조론에서 다시 언급될 거예요. 당연히 단층을 설명하는 건 힘이기 때문에 장력, 횡압력, 상반이 올라간지 내려간지가 똑같이 언급이 됩니다.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됐나요? 자, 그리고 볼 거 문제로 풀었죠. 우리가 변성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하나가 염리였습니다. 염리는 뭘 받아야 돼? 힘, 압력. 따라서 어떤 변성? 광력 변성.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항상 염리와 측리를 비교합니다.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모든 내용들이 변성함 내에서 비교를 하든지 아까 정단층, 역단층도 비교하는 거였잖아요. 변성함의 염리, 퇴적함의 측리는 암석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화성함에서 화산암과 심성암도 결국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현재 내용이 핵심 정리이자 한반도 지질의 출제 유형이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염리입니다. 염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편리, 편마가 있죠. 그런데 이처럼 검정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교대로 나타나는 거 그렇죠? 편마 구조고요. 편마 구조가 잘 나타난 바로 편마암을 보고 계십니다. 이 편마암이 굉장히 예뻐요.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원석으로 많이 쓰입니다. 선생님 집이라고 말하면 참 좋겠지만 드라마 보시게 되면 굉장히 거대한 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는 거기 이제 정원석으로 이런 편마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퇴적암의 측리. 퇴적암은 뭐죠? 암석의 종류, 색깔, 알갱이가 다른 퇴적층이 차곡차곡 수평으로 쌓이다 보니까 겹겹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층리라고 한다. 이 층이 기울어졌다고 해서 사층리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다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퇴적암 하면 층리 그리고 무엇도 기억하자?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암석,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변성암의 염리, 퇴적암의 측리, 우리 유탐술에 있는 교재 문제로도 한번 다뤄봤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선생님 이거 한다고 했죠? 말로는 설명을 했어. 근데 개념으로는 이제 처음 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개포고등학교 시험 문제 낸 것들. 선생님 좀 이렇게 수업을 하면 힘든 게 개포고등학교에서 낼 문제가 없어요. 시험 문제를 낼 게 없어요. 다 이걸 보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자, 보세요. 석회동굴과 용암동굴을 비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실 내용은 보세요. 첫 번째 설명이 퇴적암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화성암을 설명하고 있대네요. 쉬운 거부터 볼게요. 용암이 흘러가면서 표면은 씻고 겉은, 안쪽은 용암이 계속 흘러가면서 구멍이 뻥하고 터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지금 설명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용암동굴이에요. 용암동굴. 그럼 이쪽은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서 형성이 됩니다. 바로 석회동굴이겠죠. 선생님이 퇴적암, 화성암 지역의 특징이라고 얘기한 거 이해 가십니까? 이걸 보세요. 화성암 지역 얘기할 때 제주도 검은오름 용암동굴 할 때 한 번 설명했고요. 그 다음 변성암 공부하고 퇴적암 공부할 때 강원도 영월의 고시동굴 설명을 했을 겁니다. 두 개를 비교를 묶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석회동굴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수와 석회암이 반응을 합니다. 이 석회암은요, 탄산칼슘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 지하수에는 뭐가 녹아가 있다?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녹은 지하수가 탄산칼슘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이 빵 하고 생기는 거예요. 석회동굴은 우리가 침식 과정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 침식. 그리고 침식 과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풍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화학적 풍화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석회동굴은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죠. 왜? 묵에 녹아있던 탄산칼슘들이 위쪽에서도 모이고 아래쪽에서도 모여서 구조물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게 종류석, 석순, 석주라고 했고요. 침전, 다시 말해서 종류석, 석순, 석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침식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퇴적 구조라고 얘기해요. 아, 석회동굴은 침식 구조와 퇴적 구조가 동시에 나타나는구나. 이것만 봐도 복잡하겠구나. 예상이 되죠. 거기에 반해 용암동굴은요,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도 검은오름 용암동굴인데 내부가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사실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별로 내부가 단조롭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 멘붕이 오실 텐데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에 종류석, 석순, 석주가 있어요. 뭐예요, 선생님? 그러게 말이지. 처음에는 용암으로 동굴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석회암이 지하수, 탄산소가 녹아있는 지하수와 반응해서 종류석, 석순, 석주를 만들어요. 네, 2차적으로 생성이 된 거죠. 그걸 보고 용암동굴도 복잡하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원래 생성 원인이 아니잖아요.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 검은오름 용암동굴계는 용암동굴이 굉장히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은오름, 오름이 뭔지 설명했죠. 주분화구에서 분화가 끝났는데도 주변에 마그마가 남아있을 때 이 마그마들이 약한 틈을 뚫고 나오는 것을 오름이라고 합니다. 기생화산이라고 하죠. 이 검은오름에서 나타나서 여러 용암동굴을 만들었다고 해서 검은오름 용암동굴계라고 하고요. 유네스코 지정 자연유산이라는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만장굴이 대표적인 용암동굴이 되고요. 그래서 석회동굴과 용암동굴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방금 한 것들이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지역의 특징들을 비교해서 정리한 건데요. 이게 총입니다. 한반도의 지질 명소. 이제 이걸 책상 앞이라든지 침대 앞이라든지 화장실 앞에 두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체는 아니라고 했죠. 왜? 사진이 다 빠졌잖아요. 됐나요? 자, 화성암 지역이고요. 변성암 지역이고요. 퇴적암 지역입니다. 화성암은 반드시 둘로 구별하세요.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별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화성암 지역 중에서 화산암은요, 제주도 설명했죠. 한탄강 설명했죠.
독도 설명했습니다. 백두산과 울릉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두산과 울릉도 화산암 지역이에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건 화산암 지역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화산섬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내용을 모두 설명하고 오늘 딱 한 문제를 다룰 텐데 그때 백두산과 울릉도를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칼데라호와 칼데라 분지 관점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울릉도는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1번 화산섬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문제 풀 때 언급할 겁니다. 나리 분지, 칼데라 분지입니다. 나리 분지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종상화산입니다. 종상화산. 방금 선생님이 순상화산, 종상화산 얘기를 했죠. 제주도에 한라산은 순상화산이고요. 울릉도는 종상화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종상화산도 출제 빈도가 조금 낮고요. 화산섬과 나리분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백두산은 백두산 천지, 칼데라호랍니다. 칼데라 분지, 칼데라호, 백두산과 울릉도로 그 관점으로 하나씩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심성암은요. 북한산, 설악산, 불암산, 정선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금강산까지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여튼 화성암 지역은 하나, 둘, 셋, 넷 울릉도 선생님 제외한 거예요. 하나, 둘, 셋 해서 총 7가지 지역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지역.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나요? 이름도 제일 간단하게만 선생님 언급한 겁니다. 변성암 지역이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3곳 지역. 왜 3곳인가요? 지리산 출제빈도 제일 떨어집니다. 지리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변성암은 모든 지역이 성칸불이하시 됩니다. 돌이 만들어지고 거기 다시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요. 성칸불이하시 됩니다. 오래전이에요. 그런데 지리산은 천왕봉만 중생대 화성암이라고 했죠. 하나만 기억하고 출제빈도 가장 떨어집니다. 나머지 3곳이 중요해요. 대이작도 가장 오래됐어. 혼성암이야. 고군산군도 규암층이죠. 백령도, 두무진, 그리고 장촌해양, 습고, 규암층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그래서 변성암이 비교적 가장 간단한 편이고요. 가장 많은 지역은 오히려 퇴적암입니다. 선생님이 5가지밖에 안 된다고 한 이유는 격포리, 퇴적강, 덕벽강 묶어버렸고요. 강원도 태백 영어를 묶어버렸습니다. 경남, 고성, 전남도 묶어버려서 최대한 압축을 시켜드려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도 포인트 볼게요. 강원도 태백과 경남, 전남 비교하는 거 아시죠? 왜? 맨 처음에 표로 정리했잖아요. 고생대, 중생대 비교한 거. 강원도, 고생대, 경남, 전남 모두 중생대 공룡입니다. 맨 처음 표는 지질 시대를 먼저 도입하고 내용을 들어간 거고요. 이번에는 지명을 주고 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관점인지 아시겠죠? 그걸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제주도 수월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이야. 제주도 돌의 99%가 현무암. 제주도 수월봉 혹은 송악산은요. 제주도는 여러 번의 화산 활동 결과 만들어졌습니다. 활동을 할 때는 화산 쇄설물이 우두두둑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화산 쇄설물 중에 화산재가 있고요. 화산재가 쌓인 것이 무엇이다? 응유암이라고요. 응유암이 층상 응유암 지역으로 수월봉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표 하나면 끝. 15개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15개. 선생님 뭐 압축하긴 했지만 지리산 제외하고 울릉도 제외하고 15지역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 먼저 세팅을 하시고요. 학교에서 더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넣으시면 돼요. 어떤 관점으로 공부하면 되겠죠. 핵심을 기억한 다음에 뻗어나가세요. 결국 물어보는 건 비슷하거든요. 아주 독특한 걸 묻지 않고 이런 거예요. 제주도와 한탄강 가면 주상절리 생각나죠. 무등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무등산에서 묻는 것도 결국 주상절리예요. 완전 생뚱맞은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맨 처음에 한 번도 지지를 할 때 교재에 나와 있는, 탐술에 나와 있는 지도를 빡 보여줬을 거야. 여러분이 할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지질 명소를 위치뿐만 아니라 사진뿐만 아니라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설명을 했죠.
똑같은 지도입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요. 한국지리에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하나 받은 거예요. 한국지리는 더 하더라고. 한국지리는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축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일본으로. 완전 멘붕이어서 뭐 한평의 나비축제 이런 거 있죠. 그걸 다 외워야 된대. 놀랐어요 정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축제를 외우진 않잖아.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돌의 특징이 있는지를 아시고 조금 관심이 있으면 축제까지 기억하셔서 여행을 가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걸 하는 건 여행의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모든 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채석강, 적벽강 보이시나요? 격포리한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보이시나요? 모래 언덕, 신두리 해안사고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해안 당구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러면 해 뜨는 거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손 잡고 정동진 가게 되실 거예요. 좋은 곳입니다. 당구, 공부했죠? 구문소. 그 다음에 마이산 보이시죠? 선생님 체크하시는 것만 하라고요. 주상절리가 나왔는데 한탄강이랑 제주도가 아니에요. 무등산이네요. 그 무등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상절리가 중요한 거라고요. 됐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주도. 됐나요?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이 시험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것만 해줘도 여러분 잘 못해요.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이게 마지막 최종인데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리적 감각이 없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사진을 줍니다. 대표적인 사진, 각 지역에 또는 답사 일지를 여기다 적어둬요. 특징을. 그럼 여기가 어떤 지역이고 더불어 A, B, C 지역이 화성암이냐 변성암이냐 퇴적암이냐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제일 쉬운 게 있네. 뭘까? C 지역. 어디예요? 여러분 제주도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클로즈업 해놓은 거고요. C가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건 제주도 지삿개. 네, 주상절리가 보이고 있네요. 주상절리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상절리. B 지역은요. 자, 위치를 찾아볼게요. 삐삐삐삐삐삐 비슷한 지역. 여기. 채석강과 적벽강. 다시 말해서 격포리안이죠. 그리고 A지역은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여기에요. 섬. 위쪽에 있는 섬. 북한과 접해 있는 섬. 굉장히 위험한 건. 네. 아니, 거기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중요하죠. 군사적으로. 백령도. 요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 사실 일이 뭘까요? 사진을 보여주고 지명까지 줬습니다.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암석을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암 지역인가? 백령도, 두무진, 장초. 네, 변성암 지역입니다. 격포리 해안. 퇴적층이 어마무시해 수백만 권의 책을 쌓아 올린 것 같더래. 퇴적암. 제주도 나왔어. 근데 제주도에 주상절리가 뚜렷하게 나왔네요. 현무암이죠. 화성암. 화성암은 항상 구별하는 연습을 하세요. 화성암 중에서 심성암인가요? 노노노. 바로 화산암입니다. 아니죠. 화산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나요? 이게 바로 유형이에요. 뭐 지도로 나오든 그림으로 나오든. 그래서 요걸 연습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맨 첫 시간에 지도 보여줬고요. 이번 시간에도 지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한반도다. 내가 갈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해야 될 모든 과제를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다고 했던 것부터 체크를 해두고요. 지금 보실 내용은 여러분 내신 기초 교재 68쪽이 됩니다. 선생님이 대부분의 문제는 다 언급해 드렸는데요. 요거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이 정리를 하지 못한 5번부터 체크를 할게요. 대부분은 다 해드렸습니다. 뭐 지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었고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에서 대표적인 것들도 다 언급했으니까 지형은 문제로 풀게요. 지형은 문제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지형. 한반도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대체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을 이룬다. 1번.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동고서저라고 얘기합니다. 동쪽이 높다. 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백산맥이고요. 서쪽으로는 산맥을 끼고 하천들이 쭉쭉 흐르는 거예요. 하천과 함께 평야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하천은 산지 사이의 경사를 따라서 서쪽과 북쪽으로 흐른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지표면을 이룬 암석은 침식풍화되어서 평야는 침식평야이다. 4번 볼게요. 하천에 의해서 운반된 자갈, 모래지 등이 범람화해서 퇴적된 평야는 충적평야이다. 5번 볼게요.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백두산을 거쳐서 지리산에 있는 국토의 큰 줄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모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야를 나누고 있어요. 평야. 지금 우리의 물줄기는 대부분 선생님 뭐라고 했죠? 서쪽과 어디로 흘러요? 남쪽으로 흐르죠. 따라서 몇 번이 틀린 설명? 2번이 틀린 설명인 것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3번에 침식평야, 그 다음에 4번에 충적평야, 여러분 좀 밑줄만 쳐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야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진 않거든요. 어떤 쪽? 하천이 흐르는 쪽에 평야가 생성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동고서저, 큰 산의 줄기를 우리가 제일 꼭대기부터 해서 쭉 연결한 산맥을 우리가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백두산 밑줄 쫙 치시고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입니다. 됐죠? 근데 지금 내용에서는 1번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1, 2번이 거의 중요한 동고서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오늘 메인이죠. 6번. 한반도의 주요 화산 지형의 분포와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두산 그리고 제주도. 자, 이것부터 보세요. 분화구와 칼데라인데요. 이 화산이 빵 하고 터졌을 때 용암이 나오고 가스가 나오는 그 구멍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화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화구라고도 해요. 화산이 빵 하고 터졌을 때 가스가 분출되고 화산 시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용암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말 그대로 화구, 분화구라고 합니다. 한라산 백록담이 분화구예요. 말 그대로 화산 분출 구멍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이제 화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분화구라고 하면 이 분화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 함몰. 그러면 와르르 없어지니까 뭐 여기쯤에서 이제 구멍이 크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 붕괴에 의해서 형성된다, 함몰되었다, 분화구가 무너진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데라라고 합니다. 칼데라, 여기도 칼데라.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한라산 백록담을 칼데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완연하게 틀려요. 칼데라가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면 칼데라 호는 뭐고 칼데라 분지는 뭔가? 분화구가 붕괴되어서 만들어지는 건 칼데라 분지예요. 근데 거기 물이 차면 뭐가 될까? 호수가 되겠죠. 그래서 칼데라 호, 칼데라 분지가 되고요. 우리나라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 호고요. 울릉도의 나리 분지는 칼데라 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먼저고 사이즈는 칼데라가 더 크고 대표적인 예들을 각각 분화구의 한라산 백록담, 칼데라의 백두산 천지와 울릉도 나리분지. 그럼 울릉도 나리분지도 선생님 여기서 해결해 드린 거고요. 백두산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칼데라 호, 백두산 천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당연히 백록담, 울릉도, 백두산 모두 무수남, 화성암이고요. 화성암 중에서도 무수남 지역, 화산암 지역이에요. 지금 언급되어 있는 한라산도, 그 다음에 백두산도, 그 다음에 울릉도도. 됐나요? 자, 그리고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백두산 천지의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이다. 1번. 됐죠? 2번 볼게요.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많은 기생화산을 가지고 있다. 옳은 설명. 기생화산을 뭐라고도 하죠? 오름이라고도 하죠. 오름. 따라서 2번도 옳은 설명이고요. 3번 볼게요. 울릉도는 해저에서 분출한 용암과 화산 폭발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 울릉도, 독도 모두 뭐라고 했습니까? 화산섬이라고 했죠. 따라서 3번도 옳은 설명이고요. 4번 볼게요. 이제 요거 설명하려고. 자, 4번 보세요. 철원 지역에서는 유동성이 큰 용암이 흘러서 용암 대지가 형성되었다. 철원. 뭐 개마고 같은
용암 대지를 만들었다. 용암 대지. 자, 그런데 거기 볼게요. 핵심, 뭐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동성이 크대요. 유동성이 크다. 자, 유동성. 크면 점성은 어떨까? 점성은 끈적끈적한 정도. 유동성이 크면요. 점성은 낮은 편입니다. 용암이 식으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범위가 넓으면 땅이 되는 거고요. 범위가 작으면 화성 암석이 되는 거예요. 용암 대지입니다. 땅을 만든 거예요. 평평한 땅을 만든 거죠. 됐죠? 점성, 이런 점성을 결정하는 건 용암의 성격입니다. 용암의 무엇? SiO2 함량, 즉 화학 성분. 이 화학 성분이 어떨 때 SiO2 함량이 작으면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커요. 이런 용암을 뭐라고 한다? 이런 용암을 현무암질 용암이라고 하고요. 뭐 엄밀히 얘기하면 현무암질 용암과 현무암은 다르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현무암질 용암이 식으면 현무암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억나시나요? 철원, 한탄강, 제주도 모두 현무암 지역입니다. 철원의 용암대지.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서 용암 대지를 만들었다. 이건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 이 내용 때문에 선생님이 앞서서 화산암과 심성암을 비교하면서 SiO2 함량, 화학 성분에 따라서 용암의 성질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지형, 화산체가 나타난다고 했죠. 여기서 언급되는 용암 대지가 이거예요. 용암 대지보다 높은 것이 순상화산이고요. 한 글자씩만 쓸게요. 순상화산보다 높은 것이 종상화산이 되는 겁니다. 됐죠? 용암의 성질에 따라서 화산체의 경사가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럼 볼게요. 철원 지역 부근에서는 유동성이 큰 용암이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무암질 용암이 되겠죠. 용암 대지가 형성되었다. 4번 옳은 설명입니다. 5번 볼게요. 울릉도의 나리분지와 한라산의 백록담 모두 칼데라이다. 울릉도의 나리분지. 오케이, 칼데라 분지입니다. 칼데라 분지, 칼데라 호라고 안 했죠. 네, 칼데라라고 볼 수 있지만 백록담을 칼데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구 혹은 분화구라고 하죠. 따라서 5번이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네요. 됐나요? 자, 해줘야 될 거 다 했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